30만 원에 판매되는 백화점 명품 화장품이 말하지 않는 성분이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트나 약국에서 단 3,000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미소 피부과에서 50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은퇴한 권영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바세린의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바세린 그거 아무 데서나 파는 싸구려잖아요. 그걸 바르면 진짜 제 주름이 펴져요? 이 말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효과 좋은 방법은 너무 쉽고 가까이에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50년간 환자들의 진료를 통해 바셀린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83세 김영철 어르신은 단 3개월 만에 10년은 젊어 보이게 됐습니다. 그날 가족 사진 속에서 나 혼자만 늙어 보였던 그 마음,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 들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 처음이 아니었죠. 그리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이 속상해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도 당신 마음에선 그 말들이 또렷하게 남아 계속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주름은 그냥 두면 점점 깊어지고 그 주름만큼 마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30만 원이 넘는 명품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피부과에 보톡스를 맞아 그 주름을 가리려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말합니다. 할머니, 얼굴이 지난 추석보다 더 쭈글쭈글해. 쭈구리 같아. 라고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그런 말 듣지 않고 당당하게 거울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0만 원이라는 돈 낭비 없이 단 3,000원짜리 바세린 한 통으로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바세린 3단계 관리법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순서를 모르고 바르면 더 피부가 늙어집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진짜 효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딸한테도 알려줘야겠다. 동생도 꼭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나 정보가 올라올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아내가 50년간 써왔고 결혼한 두 딸도 같이 쓰는 바세린의 진짜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한창 활발히 활동했던 40대 일이네요. 제가 성형외과에서 한창 바쁘게 진료할 때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 피부과 학회에 초청을 받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사라서 학회를 매년 4번 이상 가고 하는데 그 학회는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화장품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학회는 전 세계 유명 화장품 회사들이 각자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죠. 그중 한 발표에서 저는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 스위스 피부 연구원이 샤넬의 신제품 프리미엄 크림을 소개하더군요. 저희가 개발한 이 샤넬 프리미엄 크림은 한 통에 약 1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런데 그 고급스러운 크림의 주성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페트롤라툼이라고 불리는 정제된 바세린이었죠. 수분 손실을 막는 데 탁월하고 피부 장벽 보호 기능도 아주 뛰어납니다. 페트롤라툼, 즉 정제 바셀린. 의학적으로는 단순한 성분인데 화장품 가격은 마케팅으로 상상할 수 없이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 연구원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분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구나. 그런 순간들 저는 진료실에서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83세 되신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 이건 저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에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름난 병원도 다녀보시고 레이저 시술, 고주파, 필러까지 받아보셨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가와 팔자 주름은 좀처럼 개선이 안 된다고 늘 아쉬워하셨죠. 원장님, 시술 받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 하나 봐요. 그때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김 여사님, 시술도 좋지만 일상에서 피부를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집에 바세린 한 통 있으시죠? 그걸 제대로 써보시죠.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거 그냥 입술 트면 바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김할머니는 진료 후 정확히 3개월 후 다시 내원하셨고, 김할머니가 다시 내원하셨을 때 제가 너무 놀라서 기억합니다. 눈가가 부드럽게 펴지고 팔자 주름도 한결 옅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피부결 자체가 매끈하고 윤기가 도는 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웃으며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애들이 그러네요. 엄마 요즘 어디서 시술 받았어?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 이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딸과 함께 오셔서 진료를 받으십니다. 제 병원에 오는 날은 딸과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즐거워하시면서요. 지금도 김할머니의 미소가 기억이 납니다. 바세린, 아직도 정말 피부에 좋은지 믿기 힘드시죠? 자, 이제 왜 바세린이 피부에 좋은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까? 우리 피부는요, 나이가 들수록 안에 있는 수분을 금방 잃어버려요. 젊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건조함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세린은요, 피부 겉에 얇게 덮여서 그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줘요. 쉽게 말하면 반찬 덮는 비닐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덜 마르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바세린이 도대체 얼마나 수분을 막아주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몸의 수분 중에 50%, 60% 정도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막아줍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세린은 피부 수분 증발을 무려 98%까지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시어버터 같은 보습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효과입니다. 놀라는 그 효과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써온 화장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화장품들의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격만큼 피부에 도움이 되던가요? 이제는 화장품 마케팅의 화려한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화장품 모델을 보지 마시고 그 안의 성분을 보세요. 이제는 진실을 볼 때입니다. 바세린, 숨겨진 보물의 진실을 아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으로 이제 피부는 촉촉해지고 지갑은 홀가분해질 겁니다. 20년 전 강남 사시는 81세 박금옥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이렇게 온 건 며칠 전에 손녀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날 셀프 웨딩 사진 찍는다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요. 사진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목을 조금 가려주시면 어떨까요? 하고요. 그 말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웃었는데 집에 와서 거울을 뵀거든요. 얼굴이랑 목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목이 까슬까슬하고 자글자글해서 그때 참 창피하고 서글프고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에만 신경을 쓰시죠. 그런데요, 진짜 나이 티 나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맞아요. 위에 박금옥 할머니처럼 얼굴만 관리하고 하지 않는 부위가 있죠. 바로 목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훨씬 얇고 피지선도 적어서 더 빨리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로 나이를 짐작하지만 목을 보고 나이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박금옥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목이 이렇게까지 주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백화점 명품 화장품만 얼굴에 발랐거든요. 젊었을 때 아무도 목도 챙기라는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땐 얼굴만 잘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원장님, 제가 얼굴만 관리하고 목은 완전히 방치했네요.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밤에 세안하고 나서요, 목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은 다음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아주 얇게 펴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르는 방향입니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턱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발라주세요. 절대로 아래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중력은 가만히 있어도 피부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거든요. 그 할머님께서 3개월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목이 촉촉해졌고 잔주름도 많이 옅어졌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이젠 제 목도 얼굴 나이랑 같아져가요. 저 점점 어려지네요. 두 번째 노화 부위 손입니다. 제 아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의대 다닐 때 만나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같이 강남미소 피부과를 운영했어요. 공동 대표지만 부인이 다 결정했으니 뭐 실질적 대표였지요. 부인이나 저나 피부 지식으로 먹고 사니 이와 관련된 고가 화장품, 시술 정보야 서로 워낙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집 화장대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한 통의 바세린입니다. 화장대의 문입구에, 화장실에 뭐 보이는 곳에는 다 바세린이 있지만요. 아내가 늘 그러거든요. 얼굴만 관리하면 뭐해. 손 보면 나이 다 보여. 하고요. 그 말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손등은 피부가 아주 얇고요. 햇빛에도 많이 노출되고 무엇보다 요즘처럼 자주 손 씻는 시대엔 금방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저희 아내는 30년 넘게 매일 밤 손등에 바세린을 바릅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꼭 의식처럼 하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잠자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살짝만 닦아낸 다음 바세린을 손등에 얇게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특히 손끝까지 꼼꼼하게요. 그리고 바세린을 바른 뒤에 면장갑을 하나 끼고 주무시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손이 말 그대로 보들보들합니다. 한 번은요, 오랜만에 뵌 환자 한 분이 저희 아내 손을 보고 그러셨어요. 원장님, 사모님, 손이 너무 고우세요. 따로 관리 받으세요? 아내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뇨, 바세린이요. 세 번째 노화 부위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요가 수업을 꾸준히 다니시는 65세 박세린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세도 바르시고 20대부터 요가를 시작하셔서 60대까지 무려 40년 넘게 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데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요, 요가 시간에 팔꿈치를 대고 자세를 잡는데 옆에 있던 분이 제 팔꿈치를 한번 보더니 괜히 조용해지더라고요. 하얗게 일어나서 하얀 가루처럼 떨어지는 팔꿈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팔꿈치를 가렸어요. 생각해보니 여긴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팔꿈치 평소엔 잘 안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피부도 두껍고 접히는 부위라서 각질도 생기고 거칠어지고 색도 거뭇해지기 쉽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있어요. 복잡한 건 전혀 아니고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샤워한 후 팔꿈치를 부드럽게 타월로 닦아낸 다음 따뜻한 손바닥에 바세린을 소량 덜어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그냥 문지르듯 바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감싸듯이 살짝 눌러주듯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부드러운 면 수건이나 얇은 팔토시 같은 걸 감싸서 10분 정도 두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분이 2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날 반팔을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반팔 입은 거 보이시죠?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집에서 꾸준히 했더니 팔꿈치가 정말 애기 팔꿈치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요가 수업에서도 요즘엔 다들 제 팔꿈치 보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번째, 노화 부위 입술과 입가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술과 입가, 이 부위는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이가 티 나는 곳이랍니다. 제 아내도 자주 말해요. 입가는 조금만 방심해도 주름이 쿡 들어온다니까. 라고요. 입술과 입가 이야기를 하니 수원에서 강남까지 오셨던 71세 김덕희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런 말을 하신 분이시죠. 성격이 시원시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에는요. 입술이 너무 마르네이. 말만 좀 하면 아프고만요. 쪽감만 웃어불면 갈라지고 피도 나불어. 그랑께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자꾸 안 하고 싶어 불어요. 제가 할머니의 입술을 보니 확실히 입술 위쪽이 하얗게 일어나 있고 주변 피부도 건조해서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립스틱도 번들번들 겉돌기만 하고요. 입술은요, 눈보다도 얇은 피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천 번씩 움직이죠. 말하고 밥 먹고 웃고 찡그리고. 그래서 입술과 입가는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고 피부 노화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잠자기 전에 입술과 입 주변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는 것이에요.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먼저 물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입술에 촉촉한 로션이나 입술 에센스를 살짝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듯이 살살 발라주세요. 그리고요, 입술 위에 거즈나 작은 천 조각을 살짝 얹고 주무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입술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살아나요. 거즈가 없다면 깨끗한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손수건을 작게 잘라서 써도 괜찮아요. 효과는 똑같아요. 김덕희 할머니는 한 달 뒤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선생님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말할 때도 안 아프고잉. 립스틱도 입술에 쏙쏙 잘 발려불어. 입가도 덜 당기니까. 표정이 훨씬 편해 불어. 참말로 좋단께.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요, 사람 인상이 달라 보이지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요. 저는 수천 명의 얼굴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이 올해 46인데 제가 이 방법을 20대 때부터 알려줬어요. 지금도 입가에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바르는 습관이에요. 입술과 입가, 오늘부터 바세린으로 한번 관리해 보세요. 마지막 노화 부위 눈가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74세 이분남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손녀가 제 눈을 한참 보더니 할머니, 눈 위에 살이 접혔어. 왜 이렇게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던지 웃기인 말인데 웃어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이나 제 눈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진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눈가가 달라지면 얼굴 인상이 확 바뀝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눈꺼풀 피부가 얇아지고 눈밑도 꺼지면서 피곤해 보이거나 기운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자주 듣게 되죠. 그런데요, 이건 꾸준히 관리해주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고가의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어도 돼요. 집에서 바세린 하나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남 할머니께 알려드린 눈가 관리법,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밤에 세수한 뒤 눈가에 수분 에센스나 세럼을 먼저 살짝 바릅니다. 그게 다 흡수되면 바세린을 아주 소량 손톱 반 크기 정도만 눈밑과 눈꼬리에 콕콕 찍듯이 바르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켜 주세요. 처음엔 이게 뭐 대단하겠어? 싶지만 일주일만 해도 눈가가 덜 당기고 2에서 3주 지나면 웃을 때 생기던 주름이 살짝 옅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분남 할머니도 3주 만에 다시 오셔서 그러셨어요. 원래는 제가 진료 예약한 날이 3달 뒤였잖아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요. 그 얘기 빨리 드리고 싶어서 그냥 예약도 안 하고 찾아왔어요. 우리 손녀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요즘 눈이 반짝반짝해요. 예전엔 맨날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도 훨씬 예뻐졌어요. 이러는데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전까진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이런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밝아 보인다고 하니까 그 말 들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선생님 덕분이에요.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 바세린. 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바세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는 주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바르면 피부에 큰일 납니다. 첫째, 바세린.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르면 안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 속 물이 날아가지 않게 잘 막아줘서 참 좋아요. 그런데 얼굴에 기름이 많은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면 오히려 여드름이 날 수 있어요. 분당에 사시는 73세 박동근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얼굴이 좀 기름지신 편인데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주무셨다가 며칠 뒤에 이마에 여드름이 올라왔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러셨어요. 권 원장, 이거 좋은 거라고 내 부인 김순자한테 말했다며. 내가 순자가 하도 좋다고 해서 내 권 원장 말만 믿고 발랐는데 이게 뭔가? 내 얼굴에 이게 뭐가? 내가 69세인데 이 나이게 무슨 여드름인가? 애도 아니고 창피하게 시리.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기름 많은 피부는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볼이나 입가처럼 좀 건조한 데에만 아주 조금씩 바르고 이마, 코, 턱처럼 기름이 잘 나오는 곳은 꼭 피해야 한다는 것을요. 둘째, 바세린 낮에는 바르지 마세요. 한 달 전 54세 김미숙 할머니께서 속상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손녀 돌잔치에 갔는데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피부에 좋다는 바세린을 아침에 바르고 갔어요. 근데 화장이 자꾸 밀리고 얼굴이 반질반질 기름져 보이더니 나중엔 사진 속 제 얼굴이 엉망인 거예요. 그 예쁜 손녀 돌사진에서 제가 제일 못나 보여서 너무 속상했어요. 저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손녀딸 돌사진인데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바세린은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고 낮에 바르면 먼지가 쉽게 붙고 화장도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꼭 저녁에 잠자기 전에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외출 전이나 특별한 자리에 나갈 때는 절대 바세린을 바르고 화장하지 마세요. 김미숙 할머니도 이후부터는 밤에만 얇게 바세린을 바르시고 오히려 화장도 잘 먹고 피부도 더 편안해지셨답니다. 셋째, 바세린 처음 쓰는 분은 반드시 테스트해 보세요. 65세 최연옥 할머니는
처음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시고 며칠 뒤 볼이 빨갛게 돼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가끔은 바세린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서 피부에 알레르기처럼 반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쓸 땐 귀 뒤나 팔 안쪽에 바세린을 아주 조금만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나서 괜찮은지 살펴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얼굴에 발라도 돼요. 넷째, 바세린, 여드름 위엔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원장님, 저 코 옆에 여드름 하나 때문에요. 하루 종일 따갑고 욱신거려서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왔어요. 며칠 전부터 얼굴이 건조해 보여서 바세린을 좀 듬뿍 발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 부풀어 오르고 창피하지만 안에서 누르스름한 진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61세 방문자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속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코 옆에 있던 작은 여드름이 따가워 보이고 건조해 보여 바세린을 진하게 바르셨다가 염증이 심해진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여드름 부위에 바세린을 직접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안으로 퍼지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지켜주는 데는 좋지만 이미 기름기 많은 피부 위에 덧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여드름 위에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바세린 많이 바르지 마세요. 70세 김재훈 할아버지는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싫어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고 주무셨는데 자다가 얼굴이 끈적거리고 열이 올라서 몇 번이나 깨셨다고 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얼굴이 너무 당겨서요. 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얼굴 전체에 그냥 두툼하게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얼굴이요, 막 비닐 씌운 것처럼 갑갑하고 끈적해서 잠자다 깨고 또 깨고 몸은 피곤한데 얼굴이 너무 답답해서 뒤척이기만 했어요. 심지어는 베개에 달라붙는 느낌까지 나서 수건 깔고 잤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웃긴 했지만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바세린은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너무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서 열이 차고 갑갑하고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훈 할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바세린은 절대 많이 바르는 게 아니에요. 손톱보다도 작은 쌀알만큼만 덜어서 얼굴에 얇게 펴 발라야 해요.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줘야죠. 바세린, 얼굴에 필요한 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쌀알만 한 크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세린을 쓸 때 꼭 조심해야 할 점들,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발라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바세린 123 관리법은 저와 제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직접 써오면서 다듬은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입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바세린 바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앞에서 배운 좋은 방법들도 효과가 반밖에 안 날 수 있어요. 복잡한 원리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오늘 영상 보신 대로만 따라 해보세요. 1단계, 따뜻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은 뒤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아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너무 차가우면 피부 구멍이 닫혀서 바세린이 잘 안 스며듭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하다 싶은 물이 가장 좋습니다. 세안 후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 물기만 닦아주세요. 피부에 수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훨씬 더 잘 스며듭니다. 2단계, 에센스나 앰플을 얇게 바른 뒤 1에서 2분 정도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꼭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촉촉한 느낌이 나는 에센스나 세럼이면 충분해요. 얼굴 전체에 가볍게 펴 바르고 나서 곧바로 바세린을 덧바르면 겉돌 수 있으니
1에서 2분 정도 기다려서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해 주세요. 3단계 바세린은 정말 조금만, 쌀 한 톨만큼만 쓰세요. 너무 많이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손끝에 바세린을 살짝 녹인 다음 입가나 눈가처럼 잘 움직이는 부분부터 살살 펴 발라주세요. 피부가 기름지신 분들은 이마나 코 같은 곳은 빼고 발라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1단계 씻고 2단계 가지고 계신 화장품 바르고 3단계 쌀 한 톨 바세린을 얼굴에 바른다. 1, 2, 3 바세린 3단계 관리법.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루 5분 자기 전에 이 루틴을 한 번만 해보세요. 피부가 덜 건조하고 주름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오늘부터는요, 옆집 김 여사처럼 피부과에서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바세린 하나면 그보다 더 차분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효과는 더 좋게. 이제는 내 피부가 더 나아졌다는 말 먼저 듣게 될 차례입니다.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직접 쓰고 또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해 온 바세린의 진짜 활용법을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드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직접 써오면서 다듬은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입니다. 저희 두 딸도 이 루틴을 20대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요. 60대, 7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루틴 덕분에 피부가 확 바뀌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나이 79, 강남에서 오랫동안 피부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습관이더군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세린을 입가에만 조심스럽게 얇게 덧발라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첫걸음입니다. 30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보다도 꾸준한 습관이 피부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신감을 바꿔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1년 후, 10년 후의 당신 얼굴을, 당신의 인생을 훨씬 더 환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 김명철과 황금지의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는 건강 비결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이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남미소병원 원장 김명철이었습니다.